한옥의 고요함은 늘 은수에게 무거운 침묵으로 다가왔다. 27세의 그녀에게 이 전통 가옥은 안식처라기보다는 낯선 공기, 묵직한 기대감으로 가득 찬 거대한 상자 같았다. 결혼 후 2년, 남편 민주는 사업 확장으로 늘 해외 출장이 잦았다. 덕분에 은수는 넓은 한옥에서 홀로 보내는 시간이 많았고, 그 고독은 뼈저리게 그녀를 옥죄어 왔다. 식탁에는 늘 정갈한 반찬이 놓였지만 숟가락과 젓가락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홀로 텅 빈 공간에 메아리 쳤다. 그 소리는 마치 그녀의 외로움을 확인이라도 시켜주려는 듯 반복되었다. 저녁 식사 후에도 은수는 거실 창가에 앉아 하염없이 밖을 내다보곤 했다. 여름에 습한 공기가 창문을 타고 스며들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늘 겨울 한가운데 있는 듯 시렸다. 마당에 잘 가꾼 소나무들은 그림자처럼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매미 소리는 그녀의 침묵을 더욱 깊게 만들 뿐이었다. 시어머니는 민준이 어릴 적 돌아가셨고, 시아버지 김재호 씨는 늘 서재에 틀어박혀 고요했다. 그들은 겉으로는 더없이 좋은 시아버지였지만 은수는 그에게서도, 이 집안 전체에서도 핏줄을 잇는다는 무언의 기대를 느끼고 있었다. 그 기대는 공기처럼 존재했지만 늘 그녀의 목을 조르는 보이지 않는 끈이 되었다. 탁상시계의 태엽 감는 소리, 똑딱똑딱. 그 소리는 마치 시간의 흐름을 잊은 듯 느릿하게 이어지며 은수의 단조로운 일상에 배경음악처럼 깔렸다. 그녀는 늘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밥을 먹고,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었다. 민준과의 관계는 따뜻했지만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한 압박은 은수에게 큰 짐이었다. 병원도 다녀보고 한약도 지어 먹었지만 아이는 찾아오지 않았다. 노력해야지 라는 민준의 다정한 말조차 그녀에게는 비수처럼 박혔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이 집안에 과연 필요한 존재인지 스스로에게 묻곤 했다. 어느 비오는 오후였다. 눅눅한 공기가 온몸을 감싸는 듯한 날이었다. 은수는 뒷마당을 산책하다가 작은 나뭇가지 옆에 웅크리고 있는 새끼 참새의 한 마리를 발견했다. 빗물에 젖어 깃털이 축 늘어진 채 미세하게 몸을 떨고 있었다. 아마도 둥지에서 떨어진 듯했다. 그 작은 생명체가 비에 젖어 힘없이 누워있는 모습은 은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문득 그녀의 지난 삶이 그 새끼 참새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스쳤다. 버려진 듯한 느낌, 혼자 힘들어하는 나약한 존재. 하지만 은수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새끼 참새를 집어들었다. 차가운 빗물에 젖어 축 늘어진 작은 몸이 그녀의 손바닥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급히 집 안으로 들어와 마른 수건으로 참새를 감싸고 따뜻한 물을 데워 조심스럽게 몸을 닦아주었다. 작은 새장을 찾아 그 안에 솜을 깔고 참새를 눕혔다. 젖은 몸이 마르자 작은 새는 미세하게 고개를 들고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 작은 눈동자 속에는 두려움과 함께 생명에 대한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은수는 찬장을 뒤져 쌀알 몇 개를 찾아 곱게 빻아 물에 개어 참새에게 먹였다. 참새는 처음에는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작은 부리를 움직여 그 죽을 받아먹기 시작했다. 며칠 동안 은수는 그 새끼 참새를 정성껏 돌보았다. 아침마다 가장 먼저 참새가 잘 있는지 확인했고 끼니 때마다 쌀죽을 먹였다. 작은 생명체를 돌보는 그 과정에서 그녀는 오랜만에 살아있음을 느꼈다. 텅 비어있던 마음 한구석에 작은 온기가 피어오르는 듯했다. 그녀의 손길을 통해 참새는 점점 기운을 차렸고 마침내 작은 날개를 파닥이며 짧은 거리를 날 수 있게 되었다.
은수는 참새가 날아오르는 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찡했다. 마치 그녀 자신도 언젠가 저렇게 날아오를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비록 작은 생명체였지만 그녀는 그 참새를 통해 무언가를 구원받는 느낌이었다. 참새를 돌보던 어느 날, 은수는 뜨거운 물수건으로 참새의 몸을 닦아주다가 문득 자신의 왼쪽 손목 안쪽에 있는 작은 흉터를 발견했다.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아주 희미한 물방울 모양의 흉터였다. 그녀는 잠시 그 흉터를 응시했다. 이 흉터는 어릴 적부터 있었지만 그녀는 늘 그 기원을 알 수 없었다. 마치 태어날 때부터 존재했던 것처럼 그녀는 무심코 흉터를 쓰다듬었다. 그때마다 묘한 느낌, 마치 피부 아래로 차가운 물줄기가 흐르는 듯한 감각이 스쳐 지나갔다. 은수는 고개를 저어 잡념을 떨쳐버렸다. 이상하게도 이 흉터는 그녀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거나 깊은 감정의 동요를 겪을 때면 더욱 선명하게 느껴지곤 했다. 요즘 들어 그녀는 이상한 꿈을 자주 꾸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늘 어딘가 알 수 없는 공간에 있었다. 그곳은 온통 푸른빛으로 가득했고 멀리서 알 수 없는 소리들이 들려왔다. 때로는 잔잔한 물소리 같기도 했고 때로는 웅장한 음악소리 같기도 했다. 꿈속에서 그녀는 늘 무언가 간절히 바라는 듯한 느낌을 받았지만 그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이 꿈은 특별히 나쁜 꿈은 아니었지만 깨고 나면 늘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불편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잊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잠에서 깨면 그녀는 늘 희미하게 들려오는, 마치 뱃속에서 들려오는 듯한 깊은 울림을 느끼곤 했다. 그것은 단순히 꿈의 잔상이 아니라 현실의 고요함 속에서도 때때로 그녀를 찾아오는 알 수 없는 공명이었다. 이 모든 것이 은수에게는 설명할 수 없는 작은 미스터리였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삶이 단조로움 속에서 표류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단조로움은 곧 거대한 폭풍에 휩쓸려 사라질 운명이었다. 한옥의 고요는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민준의 사망 소식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 같았다. 해외 출장 중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은수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다. 세상이 발밑에서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이었다. 사랑하는 남편, 그녀의 유일한 버팀목이자 이 낯선 집안에서의 작은 위안이었던 민준이 더 이상 세상에 없다는 사실은 그녀를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다. 장례식은 슬픔과 혼란 속에서 치러졌다. 조문객들의 애도와 위로는 은수의 귀에 닿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멍하니 빈소에 앉아 민준의 영정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미소 띈 얼굴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한데 그는 이미 차가운 땅 속에 묻혔다는 사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시아버지 김재호 씨는 아들을 잃은 슬픔에 몸을 가누지 못했고 은수는 그런 시아버지를 보며 함께 울 수밖에 없었다. 두 사람에게 남은 것은 오직 비통함과 민준이 떠나면서 남긴 거대한 공백뿐이었다. 장례가 끝나고 며칠이 지나자 한옥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다. 하지만 이 고요는 이전과는 다른 숨막히는 침묵이었다. 민준의 부재는 집안 전체를 감싸는 무거운 그림자가 되었다. 은수는 민준의 흔적을 지울 수 없어 그의 방에 들어가 앉아 있곤 했다. 옷장 속 그의 옷가지들, 책상 위 정리되지 않은 서류들, 침대 옆 협탁에 놓인 빛바랜 가족 사진.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아픔이었다. 어느 날 오후, 김재호 씨가 서재를 정리해달라고 은수에게 부탁했다. 민준이 생전에 아버지의 서재에서 사업 관련 서류들을 자주 보곤 했으니
혹시 중요한 서류들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무거운 마음으로 서재에 들어선 은수는 민준의 흔적을 찾기 위해 책상 서랍을 열었다. 서랍 안에는 민준의 사업 보고서들과 함께 빛바랜 가족 사진첩이 들어있었다. 사진첩을 넘기던 은수는 민준의 어린 시절 사진에서 시선을 멈췄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민준과 어린 시어머니, 그리고 젊은 시절의 시아버지. 그들의 행복했던 모습은 은수에게 큰 슬픔을 안겼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 찾아왔다. 눈앞이 핑 돌고 속이 메스꺼웠다. 그녀는 간신히 책상 모서리를 붙잡았지만 이내 힘없이 바닥으로 쓰러지고 말았다. 정신을 차렸을 때 은수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옆에는 놀란 표정의 시아버지 김재호 씨와 걱정스러운 얼굴의 간병인 한씨 아주머니가 서 있었다. 한씨 아주머니는 은수가 쓰러지자마자 재빨리 병원으로 옮겼다고 한다 했다. 그때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묘하게 긴장되어 있었다. 김은수 씨, 축하드립니다. 임신이십니다. 의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은수의 머릿속은 텅 비었다. 임신 그녀는 민준과 수년 동안 아이를 가지려 노력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그런데 민준이 죽고 난 지금 그녀가 임신을 했다고 이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옆에 서 있던 김재호 씨도 충격에 휩싸인 듯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선생님,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은수가 말을 잇지 못했다. 정밀 검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임신 8주 차이시고 산모님 몸 상태도 양호합니다. 의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남편이... 은수는 겨우 입을 열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의사는 은수와 김재호 씨를 번갈아 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태아의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는데 아이의 친부가 김민준 씨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사의 마지막 말은 은수의 남은 이성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아이의 친부가 민준이 아니라고 그렇다면 누구의 아이란 말인가? 그녀의 머릿속은 혼돈 그 자체였다. 그녀는 지난 날들을 되짚어보려 애썼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었다. 민준 외에 다른 남자가 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때 김재호 씨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창백해졌다. 그는 뒤늦게 어렴풋한 기억의 조각들을 떠올렸다. 민준의 사고 소식을 들었던 그날 밤, 그는 아들을 잃은 슬픔과 술기운에 이성을 잃고 방황했었다. 그날 밤, 은수 역시 민준의 사고 소식에 패닉 상태로 제정신이 아니었다. 슬픔에 잠겨 현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던 그 순간, 끔찍하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벌어졌던 것이다. 하지만 그 모든 기억은 혼란과 알코올 속에 뒤엉켜 희미할 뿐이었다. 그러나 의사의 확고한 말과 은수의 임신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김재호 씨의 눈동자가 깊은 절망과 충격으로 흔들렸다. 은수는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온몸이 마비되는 듯 했다. 이 아이는 도대체 누구의 아이이며 어떻게 생긴 아이란 말인가?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 그녀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아랫배에 손을 가져다 댔다. 아직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작은 배였지만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전율시켰다. 충격과 혼란 속에서도 아이의 존재는 그녀에게 기묘한 생명의 본능을 일깨웠다. 뱃속의 작은 생명은 그녀에게 존재한다고 속삭이는 듯했다.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다면 은수는 등골이 오싹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아이를 임신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도덕적 잣대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다. 가문의 명예는 물론, 그녀의 인생은 물론, 뱃속 아이의 미래마저 송두리째 파괴될 터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평범했던 일상은 산산조각 났고, 그녀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을 품은 채 세상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 속으로 내던져졌다. 그녀는 이제 이 위험하고도 기묘한 운명 속으로 발을 내디딜 수밖에 없었다.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은수는 임신 사실을 필사적으로 숨기려 애썼다.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아이를 가졌다는 이 충격적인 비밀은 세상에 알려져서는 안 될 금기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몸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아침마다 찾아오는 메스꺼움, 식욕 부진, 그리고 쉬이 지치는 몸. 이 모든 것이 임신 초기 증상이라는 것을 은수 자신도, 그리고 늘 그녀의 곁에서 그녀를 보살피는 한씨 아주머니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특히 한씨 아주머니는 은수의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한씨는 이 집안에서 30년 넘게 일하며 민준이 어릴 때부터 봐왔고, 은수가 시집 온 후에는 마치 친딸처럼 그녀를 아끼고 보살폈다. 그녀는 날카로운 눈썰미와 함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묘한 직감을 가지고 있었다. 사람의 기운이나 집안의 분위기 속에 미세한 변화라도 생기면 그녀는 가장 먼저 알아차리곤 했다. 은수가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가끔씩 화장실로 달려가 헛구역질을 할 때마다 한씨 아주머니의 눈빛은 깊어졌다. 그녀는 은수에게 따뜻한 생강차를 내어주거나 소화에 좋은 음식을 권했지만 차마 직접적으로 임신에 대해 묻지는 않았다. 그저 은수의 주위를 맴돌며 걱정스러운 눈길로 그녀를 살필 뿐이었다. 어느 날 오후, 은수는 서재에서 시아버지의 서류를 정리하다가 갑자기 극심한 현기증을 느꼈다.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손에 쥐고 있던 서류 뭉치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은수는 쓰러지지 않으려 애썼지만 결국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다. 마침 서재문을 지나던 한씨 아주머니가 그 모습을 목격했다. 아가씨 괜찮으세요? 한씨 아주머니는 재빨리 달려와 쓰러지려는 은수를 부축했다. 은수의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다. 한씨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김재호 씨에게 급히 연락한 뒤 은수를 데리고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 응급실에서 기본적인 검사를 마친 후 의사는 이전과 똑같은,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충격적이지 않은 숙명 같은 선고를 내렸다. 임신 10주 차이십니다. 산모님과 태아 모두 건강합니다. 은수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가에는 체념과 함께 묘한 슬픔이 서려 있었다. 옆에 서 있던 한씨 아주머니는 의사의 말을 듣고 잠시 굳어 있었지만 이내 은수의 떨리는 어깨를 조용히 다독였다. 그녀는 의사가 건넨 검사 결과지를 받아들었고 그제야 그 안에 있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보았다. 의사가 차분하게 태아의 친부가 김민준 씨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라고 덧붙이자 한씨 아주머니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은수에게서 시아버지 김재호 씨의 기운을 느꼈던 지난밤의 희미한 꿈을 떠올렸다. 이상하게도 그 꿈은 불길하지 않고 오히려 깊은 슬픔과 함께 어떤 희망의 빛을 품고 있었다. 얼마 후 병원에 도착한 김재호 씨는 의사로부터 직접 임신 사실과 유전자 검사 결과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다시금 충격과 회한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은수와 한씨 아주머니 앞에서 할 말을 잃었다. 한씨 아주머니는 두 사람의 비참한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녀는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녀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혐오하거나 비난했을 상황에서 오히려 깊은 연민과 함께 알 수 없는 숙명 같은 것을 느꼈다. 이 아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어쩌면 하늘이 내린 기묘한 운명에 끈일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그녀의 마음속을 스쳤다. 이게 어떻게... 김재호 씨가 겨우 입을 열었다. 사고였습니다. 아버님. 은수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 씨 소식에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한씨 아주머니는 조용히 김재호 씨에게 다가갔다. 나리, 이 아이는 귀한 생명입니다. 어쩌면 하늘에서 민준 도련님을 대신해 보내주신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한씨의 목소리에는 비난 대신 깊은 이해와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두 사람의 눈빛에서 고의적인 것이 아닌 참혹한 비극 속에서 벌어진 돌이킬 수 없는 실수임을 읽어냈다. 그리고 그녀는 뱃속 아이에게서 마치 민준의 기운과 겹쳐지는 듯한 강한 생명의 기운을 감지했다. 은수는 한씨 아주머니의 따뜻한 시선에 위로를 받는 듯했다. 그녀의 눈빛은 어떤 판단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이해와 걱정, 그리고 알 수 없는 희망만이 담겨 있었다. 한씨는 마치 은수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 했다. 그녀는 은수의 어깨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아가씨, 제가 아가씨 곁에 있겠습니다. 아무도 아가씨를 비난하지 못하게 할 겁니다. 하지만 이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다. 김민준의 고모이자 집안의 실세인 김미경 여사가 이 소식을 어렴풋이 듣게 된 것이다. 김미경은 60대 후반의 여성으로 철저한 전통주의자이자 완고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녀는 이미 민준이 죽은 후 조카의 재산을 관리하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었고, 은수가 아이를 갖지 못하자 내심 그녀를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었다. 저 며느리는 왜 애도 못 낳는 거냐 며 공공연히 불평을 하기도 했다. 김미경은 우연히 병원 관계자로부터 은수가 임신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무시했지만 그녀의 직감은 무언가 이상하다고 속삭였다. 민주는 분명 죽었는데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 이 소문은 김미경의 오랜 의심과 질투심을 자극했다. 그녀는 즉시 자신의 수하들을 시켜 은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병원에까지 사람을 보내 은수의 진료 기록을 몰래 빼내려 시도했다. 그녀는 이 상황을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는 추악한 스캔들로 규정하며 은수를 집안에서 내쫓고 모든 재산을 차지할 완벽한 기회라고 생각했다. 저 계집애가 감히 민준이가 죽자마자 이런 추잡한 짓을 하다니. 김미경은 이를 갈았다. 그녀의 목표는 분명했다. 은수의 비밀을 만천에 폭로하고 그녀를 가문의 수치로 만들어 영원히 사회에서 매장시키는 것이었다. 그녀는 이미 은수를 향한 비난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 이 비밀은 더 이상 은수와 김재호, 그리고 한씨 아주머니만의 것이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 거대한 음모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김미경은 은수의 임신 소문이 단순한 헛소문이 아님을 확신했다. 그녀의 정보원들이 병원에서 빼낸 자료들, 그리고 은수의 행동 변화에 대한 보고는 모든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며느리가 남편도 없이 임신을 했다는 사실은 김미경에게는 가문의 명예를 짓밟는 용서할 수 없는 죄악이었다. 더욱이 그녀는 김재호 씨의 어설픈 해명과 은수를 감싸는 태도에서 무언가 석연치 않은 점을 발견했다. 김미경은 이를 기회 삼아 가문의 실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동시에 눈엣 가시 같았던 은수를 영원히 축출하기로 결심했다. 며칠 후 김미경은 가족회의를 소집했다. 공식적인 명분은 민준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가문의 미래와 상속 문제에 대한 논의였지만
그 속내는 은수를 심판대에 세우려는 치밀한 계획이었다. 회의 장소는 다름 아닌 김씨 가문의 한옥 대청마루였다. 이곳은 은수가 시집온 후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곳이자 그녀의 외로움과 고독이 가장 깊게 배어있는 공간이었다. 이제 그곳은 그녀의 명의가 걸린 처절한 투쟁의 투기장이 될 참이었다. 회의 당일 한옥 대청마루에는 김씨 가문의 모든 친척들이 모여들었다. 수십 명의 시선이 은수에게 집중되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 의심, 그리고 노골적인 비난이 뒤섞여 있었다. 은수는 김재호 씨와 한씨 아주머니와 함께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다. 김재호 씨는 창백한 얼굴로 시선을 피했고 한씨 아주머니는 은수의 손을 꼭 잡고 있었지만 그 또한 은수에게는 큰 위안이 되지 못했다. 이 자리에서 그녀는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회의가 시작되자 김미경은 정갈한 한복 차림으로 단상에 앉아 차분하면서도 위압적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녀는 먼저 민준의 죽음에 대한 애도를 표했지만 이내 본론으로 들어갔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가문은 대대로 명예를 중시해 왔습니다. 특히 혼인의 순결함과 자손의 정통성은 가문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김미경의 목소리는 점점 더 단호해졌다. 그녀는 은수의 임신 소문이 파다하다며 이것이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친척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다. 은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녀의 심장은 마치 북소리처럼 격렬하게 울렸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이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고자 합니다. 김미경은 비장한 목소리로 선언하더니 손짓을 해 비서에게 무언가를 가져오게 했다. 비서가 가져온 것은 다름 아닌 병원 서류와 함께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다. 은수의 눈이 커졌다. 그녀가 그렇게 숨기려 했던 비밀이 이토록 무자비하게 폭로될 위기에 처했다. 여기 김은수 씨의 임신 진단서와 태아의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있습니다. 김미경은 종이를 높이 들어 올리며 말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뱃속 아이의 친부는 고 김민준 군이 아닙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대청마루는 거대한 혼란에 휩싸였다. 웅성거림은 순식간에 분노와 경멸이 뒤섞인 고함으로 변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문의 수치다. 비난의 목소리가 사방에서 쏟아졌다. 은수는 얼굴을 들 수 없었다. 수십 개의 시선이 칼날처럼 그녀를 꿰뚫는 것 같았다. 그녀의 귓께는 비난의 목소리들이 날카로운 파편처럼 박혔다. 김재호 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미경아 그만둬라 이건. 아버님 잠시 진정하십시오. 김미경은 싸늘한 눈빛으로 김재호 씨를 제지했다. 이것은 가문의 문제입니다.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문제입니다. 은수는 완전히 고립된 느낌이었다. 시아버지도 한씨 아주머니도 그녀를 도와줄 수 없었다. 이 거대한 비난의 물결 앞에서 그들은 그저 작고 무력한 존재일 뿐이었다. 한씨 아주머니는 은수의 손을 더욱 강하게 잡으며 불안한 눈빛으로 김재호 씨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은수를 향한 깊은 걱정과 연민이 가득했다. 김재호 씨 역시 은수에게 미안함과 고통스러운 시선을 보낼 뿐이었다. 그는 아들을 잃은 슬픔에 이어 자신의 실수가 이렇게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김미경은 은수를 향해 매서운 눈초리를 던졌다. 김은수 씨, 당신은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인정하고 가문을 떠날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 추잡한 진실을 세상에 폭로해야 합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가득했다. 은수에게 남은 시간은 그 회의가 끝나는 순간까지였다.
그녀가 이 자리에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그녀의 인생은 물론 뱃속 아이의 미래까지 송두리째 파괴될 것이 분명했다. 김미경은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가문의 수치인 이 아이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은수의 심장을 꿰뚫는 비수 같았다. 그녀는 이제 마지막 선택의 기로에 섰다. 침묵하고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이 거대한 비난의 폭풍 속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울 것인가? 그녀의 뱃속에서 작은 생명은 미세하게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은수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는 듯한 희미하지만 강렬한 신호였다. 대청마루의 침묵은 숨 막힐 듯 길었다. 김미경의 날카로운 시선과 친척들의 차가운 눈빛이 은수를 짓눌렀다. 그녀의 뱃속 아이는 마치 이 모든 시련을 아는 듯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 작은 움직임은 은수의 마음에 꺼져가던 불씨를 다시 지폈다. 그녀는 더 이상 숨거나 도망칠 수 없었다. 이 순간 그녀는 뱃속의 아이를 위해 그리고 자신의 존엄을 위해 싸워야 했다. 은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체념이 아닌 강렬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아랫배를 감쌌다. 네, 제가 임신한 것이 맞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대청마루의 모든 소음을 뚫고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친척들의 웅성거림이 다시 시작되었지만 은수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는 그날 밤의 기억을 그리고 민준을 잃은 슬픔과 아이를 품게 된 기적 같은 순간을 담담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민준 씨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저는 모든 것을 잃은 듯 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었죠. 그날 밤 아버님께서도 민준 씨를 잃은 슬픔에 깊이 취해 계셨습니다. 저 또한 이성을 잃을 만큼 고통스러웠고요. 은수의 목소리는 슬픔에 젖어 있었지만 거짓 한 점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날 밤의 우연한 실수를 부정하지 않았다. 대신 그 사건이 가져온 비극과 그 속에서 피어난 새로운 생명의 신비를 이야기했다. 저는 이 아이를 처음 알았을 때 너무나 두렵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세상이 저를 비난할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뱃속에 이 작은 생명은 저에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주었습니다. 은수는 멈추지 않고 계속했다. 그녀는 아이가 태동하던 순간의 감격, 아이의 심장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벅찬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는 그것을 닦아내지 않았다. 그 눈물은 약함이 아닌 강인함의 증거였다. 이 아이는 저에게 기적입니다. 민준 씨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제 삶에 다시 피어난 꽃입니다. 이 아이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저 저에게 와준 소중한 생명일 뿐입니다. 김미경은 은수의 말을 비웃듯이 끊으려 했다. 뻔뻔스러운 거짓말, 당신의 추악한 행위를 덮으려 하는 것에 불과해. 그녀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들어 올리며 자, 보세요. 여기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김민준이 아닙니다. 라고 소리쳤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김미경이 검사 결과지를 내리치려는 찰나. 은수는 두 손으로 자신의 배를 감싸 안았다. 그리고 놀랍게도 은수의 몸에서 희미하지만 따뜻한 푸른빛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 빛은 대청마루의 탁한 공기를 가르며 마치 생명의 기운처럼 은수를 감쌌다. 동시에 정적 속에 고요히 울리던 대청마루에 아기의 심장 소리가 명확하게 울려 퍼졌다. 두근두근. 강렬하고 또렷한 그 소리는
마치 은수의 배에서 직접 울려 퍼지는 듯했다. 모두의 시선은 은수의 배에 집중되었다. 푸른빛 속에서 뛰는 심장 소리는 마치 아이가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려는 듯했다. 친척들은 충격과 경외심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몇몇 나이든 친척들은 숨을 헐떡이며 눈을 비볐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던 김씨 가문의 전설, 즉 위기가 닥쳤을 때 특별한 생명만이 가문의 빛을 통해 스스로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떠올렸다. 그 빛은 단순한 물리적인 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명의 기운, 순수함의 상징이었다. 그때 침묵을 깨고 김재호 씨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나 부끄러움이 없었다. 오직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과 뱃속 손주에 대한 깊은 사랑만이 가득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은수의 말이 맞습니다. 그날 밤의 일은 저의 불찰이었습니다. 민준이를 잃은 슬픔에 이성을 잃고 제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김재호 씨는 고개를 숙였다. 이 아이는 제 손주입니다. 민준이가 제 곁을 떠났지만 이 아이는 우리 가문의 유일한 핏줄입니다. 저는 이 아이를 책임지고 은수를 평생 지킬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눈에는 아들을 향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동시에 새로운 생명을 향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친척들의 얼굴은 경멸에서 놀라움으로 그리고 마침내 깊은 감동으로 변해갔다. 김미경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벌린 채 얼어붙어 있었다. 그녀가 쥐고 있던 유전자 검사 결과지는 이제 아무런 의미도 없는 종이 조각처럼 느껴졌다. 은수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신비로운 빛, 아기의 강렬한 심장 소리, 그리고 김재호 씨의 진심 어린 고백. 이 모든 것이 합쳐져 그 공간을 숭고함으로 가득 채웠다. 마침내 가장 연장자인 김씨, 가문의 원로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평소에도 덕망 높은 인물로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그는 은수를 향해 따뜻한 시선을 보냈다. 이것은 분명 하늘의 뜻이다. 우리 가문에 내려진 비극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그것도 이토록 신비로운 방식으로 찾아왔다는 것은 신의 가호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원로의 말에 친척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비난이 아닌 이해와 존경이 서려 있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그들은 은수에게서 가문의 오랜 역사 속에서만 전해지던 선택받은 자의 기운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가문의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줄 운명의 여인이었다. 대청마루에는 감격과 안도의 한숨, 그리고 벅찬 희망의 기운이 가득 찼다. 은수의 승리는 단지 개인적인 승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가문의 오랜 편견과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장엄한 선언이었다. 대청마루를 가득 채웠던 감동의 물결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김미경은 충격으로 굳어진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얼굴은 한순간에 수치심과 분노, 그리고 자신이 쌓아왔던 모든 권위가 무너져 내리는 절망감으로 일그러졌다. 친척들의 시선은 더 이상 은수가 아닌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실망과 비난, 그리고 경멸이 섞여 있었다. 김미경은 결국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가문의 명예를 수호하려던 그녀의 시도는 오히려 자신의 몰락을 자초한 셈이 되었다. 이후 그녀는 가문의 모든 모임에서 배제되었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며 쓸쓸한 여생을 보내야 했다. 반면 은수를 오해했던 일부 친척들은 진심으로 그녀에게 다가와 사과했다.
그들은 은수의 용기와 김재호 씨의 진심에 감동받았다고 고백하며 뱃속의 아이를 축복했다. 한 아주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은수의 손을 잡았다. 아가씨, 제가 아가씨가 이겨낼 줄 알았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안도와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며칠 후 김재호 씨는 은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은수야, 미안하다. 모든 것이 나의 불찰이었다. 이제라도 너와 이 아이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렸는지, 그리고 은수와 아이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를 털어놓았다. 김재호 씨는 자신의 모든 사업에서 손을 떼고 남은 여생을 은수와 뱃속의 손주를 위해 헌신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먼저 민준의 이름으로 자선재단을 설립하기로 했다. 이 재단은 예상치 못한 임신으로 어려움을 겪는 미혼모나 소외된 가족들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었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인 지원을 넘어 사회적 편견과 싸워야 하는 이들에게 정신적인 지지와 재활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김재호 씨의 깊은 뜻이 담겨 있었다. 민준이도 하늘에서 기뻐할 겁니다. 아버님, 은수는 김재호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의 결정은 은수에게 큰 위안이자 감동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김재호 씨와 한씨 아주머니는 그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어느 맑은 날 오후, 은수는 한씨 아주머니와 함께 한옥마당을 거닐었다. 은수의 배는 이제 제법 불러와 있었다. 따뜻한 햇살이 그녀의 얼굴에 비쳤고 그녀의 표정에는 이전의 그림자는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평온함과 벅찬 기대감이 가득했다. 한씨 아주머니,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주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은수는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했다. 한씨 아주머니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은수의 어깨를 토닥였다. 무슨 말씀을요? 아가씨, 저는 그저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가씨 곁에 있으면서 이 아이가 참으로 특별한 생명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명 민준 도련님이 아가씨를 위해 보내주신 선물일 겁니다. 한씨 아주머니의 말에는 흔들림 없는 믿음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은수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덧붙였다. 아가씨에게는 빛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어요. 이제 그 빛이 아가씨 삶을 환하게 밝혀줄 겁니다. 은수는 자신의 손목 안쪽에 있는 물방울 모양의 희미한 흉터를 만졌다. 그 흉터는 이제 더 이상 알 수 없는 과거의 상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작지만 의미 있는 표식처럼 느껴졌다. 세 사람은 이제 하나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 혈연으로 맺어진 전통적인 가족의 형태는 아니었지만 그들은 그 어떤 가족보다도 깊은 유대감과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김재호 씨는 더 이상 아들을 잃은 슬픔에 잠겨 있지 않았다. 그는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고 은수와 뱃속의 아이를 통해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다. 한씨 아주머니는 묵묵히 그들의 곁을 지키며 따뜻한 그림자가 되어주었다. 저녁 무렵 세 사람은 대청마루에 둘러앉아 차를 마셨다. 김재호 씨는 민준의 자선재단 계획에 대해 은수에게 자세히 설명했다. 은수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며 재단 운영에 참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아픔과 편견을 바탕으로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었다. 하늘에는 초승달이 떴고 마당에는 가을 바람이 불어 고요한 평화가 감돌았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비록 아픔 속에서 시작된 관계였지만 이제 그들은 새로운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 찬 특별한 가족의 탄생을 예감하고 있었다. 그들에게 이 한옥은 더 이상 외로움과 침묵의 공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고 사랑과 치유가 넘쳐나는 따뜻한 보금자리로 변모하고 있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았다. 은수가 뱃속의 아이를 세상에 내보인 지 5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 아이, 민우는 이제 똘똘하고 해맑은 눈빛을 가진 개구쟁이 소년으로 자랐다. 민우의 웃음소리는 한옥의 고요함을 깨뜨리고 생동감 넘치는 활기로 가득 채웠다. 은수는 더 이상 고독하고 불안했던 며느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한 아이의 엄마로서, 그리고 자선재단을 이끄는 리더로서 당당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평화와 함께 강인함이 깃들어 있었다. 김재호 씨는 민우에게 더없이 좋은 할아버지이자 아버지였다. 그는 민준을 잃은 슬픔을 민우를 통해 치유했고 모든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뗀 후에는 오로지 민우의 교육과 은수를 돕는 일에 전념했다. 그는 민준자선재단 이사장으로서 사회적 편견과 싸우는 이들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민우는 매일 아침 할아버지에게 달려가 안겼고 김재호 씨는 손자를 품에 안을 때마다 가슴 가득 벅찬 행복을 느꼈다. 혈연 이상의 깊은 사랑으로 맺어진 이들의 관계는 세상의 어떤 정의보다 숭고했다. 한씨 아주머니는 여전히 그들의 곁에서 묵묵히 든든한 조력자였다. 그녀는 민우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며 마치 자신의 손주를 보는 듯 흐뭇해했다. 그녀는 은수가 힘들어할 때마다 따뜻한 조언과 위로를 건넸고 늘 그녀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었다. 한씨 아주머니는 진심으로 이 새로운 가족의 행복을 빌었다. 은수는 민준자선재단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고통과 사회의 시선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기에 같은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임신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해야 했던 청소년들에게 검정고시 학비를 지원하고 아이를 키우며 일자리를 구하는 미혼모들에게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그녀의 노력 덕분에 많은 이들이 다시금 사회에 발을 디딜 수 있게 되었다. 어느 가을날 민준자선재단에서 설립한 미혼모 자립지원센터 개소식이 열렸다. 오랜 시간 동안 은수와 김재호 씨가 공들여 준비한 프로젝트였다. 개소식에는 많은 후원자들과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참석했다. 은수는 민우의 손을 잡고 김재호 씨와 함께 센터 현판 앞에 섰다. 그녀의 눈가에는 벅찬 감격의 눈물이 글썽였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5년 전, 저는 깊은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시선이 저를 비난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아이, 민우를 통해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시아버지이신 김재호 이사장님, 그리고 늘 저의 곁을 지켜주신 한씨 아주머니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은수는 잠시 숨을 고르며 민우를 바라보았다. 민우는 엄마의 드레스 차락을 잡고 해맑게 웃고 있었다. 이 센터는 단순히 건물이 아닙니다. 이곳은 희망을 잃었던 많은 이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저처럼 홀로 고통받는 이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도록 저희 재단은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연설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그때 김재호 씨가 민우를 안아들고 은수에게 다가왔다. 세 사람은 함께 리본 커팅을 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환호성이 울려 퍼졌다. 민우는 손뼉을 치며 즐거워했다. 그들의 모습은 이제 완벽한 하나의 가족이었다. 혈연이라는 전통적인 틀을 넘어선 사랑과 연대, 그리고 희망으로 똘똘 뭉친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었다. 해가 저물 무렵 은수는 김재호 씨,
민우, 그리고 한씨 아주머니와 함께 한옥마당을 거닐었다. 민우는 마당을 뛰어다니며 제잘거렸고 그의 웃음소리는 노을빛으로 물든 한옥의 행복한 기운을 불어넣었다. 은수는 민우의 뒤를 따르며 자신의 왼쪽 손목에 있는 물방울 모양의 흉터를 무심코 만졌다. 이제 그 흉터는 더 이상 미스터리한 과거의 흔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삶에 찾아온 기적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영원한 증표가 되었다. 김재호 씨는 따뜻한 눈빛으로 은수를 바라보았다. 은수야, 네가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너는 우리 가문의 새로운 희망이다. 은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버님께서 저를 믿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민우가 제게 용기를 주었고요. 한씨 아주머니는 민우를 향해 손짓하며 말했다. 도련님, 이리 오세요. 할머니와 손잡고 걸을까요? 민우는 달려와 한씨 아주머니의 손을 잡았다. 세대가 함께 어우러진 그림 같은 풍경이었다. 그들은 모두 함께 한옥마당을 가로질러 나아갔다. 멀리서 지저귀는 새소리가 들려왔고 밤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은수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어둡고 고독하지 않았다. 사랑과 희망, 그리고 새로운 목적이 가득한 삶이었다. 그들은 천천히, 하지만 힘찬 발걸음으로 노을빛 저편으로 걸어갔다. 뒤에는 한옥의 고즈넉한 지붕선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고 앞에는 무한한 가능성과 사랑으로 가득 찬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아름다운 시작을 알리는 서막이었다. 이 비디오를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하고 더 많은 멋진 이야기를 위해 알림벨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 비디오에서 또 만나요.